그래서 이제 이렇게 person 타입의 포인터들의 배열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의 5번째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struct person을 정의를 했고, person 타입의 포인터들의 배열 디렉토리를 우리가 만들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한 가지 더 이 배열 디렉토리 자체를 우리가 그냥 배열로 정의하지 않고 이 배열 재할당을 하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이제 할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디렉토리라는 게 person 타입의 포인터들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열인데 이 배열의 요 각 한 칸의 타입이 이제 person 포인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C 언어에서 배열의 이름은 사실은 또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여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배열의 크기를 그냥 그렇게 고정되게 만약에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person 타입의 포인터들의 배열 디렉토리 인데 그 배열의 크기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배열 재할당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키우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배열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먼저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에멀록을 통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 변수 디렉토리의 타입을 어떻게 변수 디렉토리 타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 디렉토리의 타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 배열의 여기에는 요 배열의 시작 주소가 들어가고 그 시작 주소 이 배열의 각각의 칸에는 다시 person 타입, 그러니까 요 배열의 각간의 타입이 person 포인터 타입이니까 요 디렉토리의 타입은 person에 대한 포인터 to 포인터 타입, 그러니까 포인터 타입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예를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들에서 여러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이렇게 person 포인터 타입의 변수 디렉토리로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init 함수에서 init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의 맨 앞에서 우리가 호출해줄 함수입니다. 나중에 메인 함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메인 함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맨 처음 우리가 init 함수를 호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초기화 작업을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배열 디렉토리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고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init 함수의 맨 첫 줄에 우리가 malloc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배열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일단 크기는 우리가 init capacity라고 하고, init capacity는 일단 100으로 우리가 정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가 100인 배열을, 그리고 이 배열의 칸의 개수는 100개인데 각 칸의 타입은 person pointer 타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해야 되는 메모리의 총 바이트 수는 하나의 person pointer, size of person pointer라는 것은 이 person pointer 타입의 변수 한 개의 사이즈 곱하기 배열이니까 이 배열의 크기 init capacity 100 만큼의 메모리를 에멀록으로 할당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디렉토리의 타입이 person 더블 포인터 타입이니까 person 더블 포인터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그게 디렉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capacity는 이제 이 배열의 사이즈 크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열의 크기가 init capacity 100이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배열의 크기를 더 키우고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capacity라는 것은 하여간 현재 이 배열의 크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init capacity겠죠. 물론 n은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고 처음에는 0이겠죠. 이게 우리가 init 함수에서, 그러니까 초기화 함수에서 하는 일이고,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뭐 버전 4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버전 5에서는 제가 일부러 이제 모든 함수들을 여기 강의 노트에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4와 좀 차이가 나는 함수들만 이 슬라이드에 제가 적어놨고, 나머지 여기 슬라이드에 빠져 있는 함수들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 한번 구현을 해서 이 버전 5를 완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두 번째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함수가 이제 로드 함수입니다. 로드 함수는 아는 것처럼 데이터 파일로부터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프로그램 내부로 읽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앞부분은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파일 이름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면 파일을 오픈하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한 버퍼, 그러니까 캐릭터 배열을 하나 준비해 뒀고, 이것은 물론 파일을 읽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냥 리턴하고, 이제 while문에서 while문은 이제 데이터 파일로부터 한 줄씩 읽는 거죠. 그래서 read line을 했는데 그 결과가 0이면 브레이크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read line이 0을 리턴하는 경우는 이제 파일의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 read line이 0을 리턴하도록 우리가 지난 역시 버전 4에서 만들어 뒀죠. 그래서 그 함수를 그대로 여기에서 씁니다. 이건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는 거니까 이제 strtalk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의 포맷도 버전 4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캐릭터를 딜리미터로 사용해서 그래서 토크나이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토크가 이름이고, 두 번째 토큰이 넘버고, 그 다음 토큰이 이메일이고, 그 다음은 그룹이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 파일의 포맷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존, 샵,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띄우기로 했죠.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읽었는데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서 이제 이렇게 strtalk으로 토크나이징을 했는데, 그 토큰이 만약에 요 한 칸의 공백 문자라면 그 얘기는 이제 그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전 4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도 실제 이 구조체 안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한 칸에 공백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약간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구조체의 num 값은 그냥 null 값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건 물론 뭐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혹은 정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기는 합니다. 이오에서도 여러분이 버전 4에서의 로드 함수랑 지금의 로드 함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조금 길어졌지만, 그렇지만 역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토큰이 무조건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을 읽었는데 두 번째 토큰이 만약에 공백 문자라면 그 얘기는 넘버가 그 사람은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넘버는 그냥 null로 이렇게. 또 세 번째 토큰을 읽었는데 그것이 공백 문자라면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메일이 null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토큰을 strdupe한 걸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백 문자면 넘버는 null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strdupe한 거를 넘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서 그것을 이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하려면 언젠가는 그 strdupe를 한 번은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지금 벌써 5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버전 4에서는 우리가 이 strdupe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add 함수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load 함수에서 미리 strdupe를 하도록 살짝 바꿨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취향의 문제고,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strdupe를 해서 strdupe, 그러니까 복제된 문자열들을 add 함수에게
주기 때문에 add 함수에서는 굳이 다시 strtub을 할 필요가 없겠죠. 버전 5에서는 제가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서 한 라인을 읽어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해서 각각의 토큰들을 strtub으로 복제해서 이제 add 함수에게 넘겨주면 실제로 이 사람을 디렉토리에 add하는 일은 이 add 함수가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버전 4와 버전 5의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항목을 null로 표시를 했다는 것과 strtub을 add 함수 내에서 하지 않고 이 load 함수에서 미리 했다는 그런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 함수로 가보면 이렇게 add 함수에서는 4개의 스트링을 받는데, 물론 이 스트링 중에 어떤 것은 null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전부 strtup해서 복제된 스트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부담 없이 그냥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버전 4에서는 요 단계에서 우리가 전부 strtub을 했었죠. 그런 그 사소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케이. add 함수에서 이제 다른 점은 우리가 배열 재할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두 줄이 일단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ny capacity보다 크거나 같으면 reallocate 함수를 호출해 주는데, any capacity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any 현재 저장되어 있는 사람 수고 capacity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열 디렉토리의 크기죠. 그런데 any capacity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제 꽉 찼다, 배열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추가할 공간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reallocate를 호출해서 여기서 배열의 크기를 2배로 늘려주는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둘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을 아무데나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이 5줄의 코드는 매우 익숙하죠.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이름과 내가 지금 새로 추가하려는 사람 이름을 비교해서 나보다 더 크면, 즉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배열의 뒤로 한 칸씩 물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자리로 이제 내가 들어가고, 이런 로직이죠. 이 로직은 뭐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서 이제는 여러분이 완전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버전 4와 요 문장 자체는 똑같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다르죠. 버전 4에서는 이 디렉토리 i가 각각이 구조체 변수였으므로 요 이퀄 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조체 간 복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으로, 번호는 번호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디렉토리 i는 그냥 포인터일 뿐이죠. 따라서 배열의 i번째 칸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i 플러스 한 번째 칸으로 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하나가 그냥 복사되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while문을 거치고 나면 이제 이 배열의 i 플러스 한 번째 칸에 이 새로운 사람이 저장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디렉토리 i가 구조체의 배열이 아니라 구조체의 포인터들의 배열이므로 이 사람들을 저장할 구조체 자체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구조체를 여기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제 버전 4와 5의 가장 중요한 차이죠. 버전 5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구조체의 배열을 썼으니까 이 배열의 각 칸에 어차피 네임, 넘버 이런 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칸 복제하고 나면 이 자리가 빈 칸이 되니까 그냥 여기에 네임, 넘버, 이메일, 그룹에 각각에다가 그냥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저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디렉토리가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이 아니라 구조체의 포인터들의 배열이고, 여기에 각각 이렇게 구조체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추가할 때 이 사람들을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보낸다는 뜻은 요 사람은 요리 가고, 요 사람은 이제 요리 가고, 요리 가고. 그러고 나면 내가 만약에 요 칸에 새로운 사람을 저장해야 한다면, 지금 원래 요 칸이 가리키던 요 사람은 요 다음 칸으로 건너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칸은
그냥 그러니까 비어 있는 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새로운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새로운 사람의 정보를 저장할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 일이죠. 구조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 안에 이제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저장을 해서 하고 그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반드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새로운 구조체 객체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개념적으로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하나의 size of person, 그러니까 하나의 person 객체이니까 에몰로그로 size of person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디렉토리 i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에몰로그 리턴해 주는 것은 항상 이 새로 생성된 객체의 주소니까 그 주소를 디렉토리 i 플러스 1에다가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진 구조체 객체의 각 멤버들에게 내가 받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 주면 되겠죠. 물론 이때에도 우리가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렉토리 i 플러스 1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 자신이 아니라 이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add 함수입니다. reallocate는 배열의 크기를 2배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랑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reallocate 함수는 워낙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capacity를 2배로 늘리고 그 2배 크기의 배열을 새로 할당한 다음에 원본 배열 디렉토리에 있던 모든 값을 이 새로운 배열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배열을 지금부터 디렉토리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tmp라는 이름의 더 큰 배열을 할당받아서 이 원래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던 실제로는 이제 이 디렉토리 각각에 이렇게 하나의 person 객체들이 이렇게 이제 쭉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 배열 디렉토리에 저장된 값을 tmp로 복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저장된 값을 요리 복사하는 거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요 객체의 그냥 주소죠. 그러니까 이 객체 자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이 객체의 주소가 요리 복사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도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알로케이트를 할 때도 이렇게 복사되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우리가 구조체의 배열 대신에 구조체의 포인터의 배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알로케이트를 할 때도 뭔가 그 실제 데이터들을 뭔가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들 자체는 그냥 가만히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배열 디렉토리는 그냥 얘네들의 주소를 이렇게 쭉 저장하고 있는 배열인데 그 주소 값들이 새로운 배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복사가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디렉토리가 이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면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 free 디렉토리라는 요 문장을 생략하고 그냥 이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까지는 변수 디렉토리가 이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줄에서 디렉토리를 우리가 tmp로 바꾸는 순간에 이 변수 디렉토리는 이 새로 할당된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이 배열의 주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배열의 주소를 이 포인터 변수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디렉토리에다가 다른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이 배열의 주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배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의 주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프로그램이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소를 잊어버려서 쓸 수가 없는 이런 메모리들을 우리가 보통 가비지라고 부릅니다. 가비지가 쓰레기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비지들을 그냥 놔두면 당장 프로그램에서 무슨 오류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쓰지 않는 메모리를 내 프로그램이 계속 잡고 있는 거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런 가비지들은 물론 다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들이므로 다 이제 힙의 일부입니다. 근데 힙에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가비지들이 쌓이게 되면 힙 용량이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비지들은 반드시 우리가 프리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프리하고 이 가비지의 주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free directory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문장은 반드시 요 문장보다 이전에 실행돼야 되겠죠. 요 다음에 실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디렉토리가 이 배열을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프리해 버리면 이 배열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장 전에 먼저 디렉토리를 프리하고, 디렉토리를 프리하는 것은 이 디렉토리라는 포인터 변수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 블록을 이제 다시 시스템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시스템에게 돌려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free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malog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그 메모리가 필요 없어지면 반드시 free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malog으로 할당받은 메모리가 아닌 다른 메모리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malog으로,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이 아닌 경우에는 전역 변수거나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는 어차피 스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 변수가 속해 있는 함수가 리턴되면 자동으로 반환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의 경우에는 이 가비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malog으로, 그러니까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그것의 용도가 끝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free 시켜줘야 한다라는 것. 이제 그 다음 remov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remove는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전화번호부로부터 삭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화번호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search 함수가 해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earch 함수는 만약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1을 리턴한다. 우리가 이렇게 search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열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search i를 했는데 그 결과가 -1이라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리턴하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디렉토리 i가 바로 내가 지금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디렉토리 i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렉토리 i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person 객체는 따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디렉토리 i는 물론 이 내가 찾은 이 person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i p를 디렉토리 i라고 하면 이제 p도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한다는 거죠.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디렉토리 i의 값을 쓴다는 것은 이 디렉토리 i하고 포인터 변수 p가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건데, 그 동일한 값이 바로 내가 찾은 이 사람의 주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디렉토리에서 전화번호부에서 제거하려면 이 뒤에 사람들을 전부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이 포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반복된 코드이므로, 그러니까 j i에서 n-1까지 디렉토리 j 플러스 1을 디렉토리 j로, 물론 이때에도 실제로 복사되는 것은 배열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값들이죠. 실제로 이제 이 각각이 가리키고 있는 이 person 객체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다만 얘네들의 주소가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디렉토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삭제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저장하고 있는 요 스트럭처, 요 객체, 얘도 사실은 malog로 할당된 객체이죠. 우리가 사람을 add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load 함수만 물론 봤지만, load 함수에서 사람을 add할 때 add 함수에서 새로운 사람을 add할 때 항상 새로운 person 구조체를 이렇게 malog로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배열에 매달려 있는 이 모든 person 객체들은 다 malog로 생성된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malog로 할당된 메모리는 필요가 없어지면 반드시 free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 삭제된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person 객체를 우리가 free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여기에서 release person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거를 그냥 free p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러 함수를 만들었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 p 안에는 name, number, 또 이메일, 그룹이라는 4개의 필드가 있는데, 요 name 안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사람 이름, 요런 것들이 지금 문자열이죠. 요 문자열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strtup로 만들었죠. strtup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strtup 안에 들어가 보면 얘가 malog을 써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name, number와 이메일 그룹에 매달려 있는 요 문자열들도 전부 뭐냐면 malog로,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할당된 메모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free 시켜줄 때 요 구조체만 free 시키는 게 아니라 요 구조체 안에 매달려 있는 요 name, number, 이메일 그리고 그룹이라는 요 문자열들도 사실은 다 free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간단하게 한 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release pers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free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p.name,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name도 free 시키고, 그 다음에 p.number도 free 시키고, p.email도 free 시키고, p.group도 free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p를 free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free 함수, C 언어에서 free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null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null이라면 만약에 이 name이 null인 경우는 없지만 number가 null이면 이 number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free를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if문을 달아서 p.number가 null이 아니면 p.number를 free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비지들을, 즉 내가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들 중에서 필요 없어진 데이터들, 메모리들을 다시 free 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깜빡하기 쉬운 게 다른 것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코드 상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malog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free 시켜주는 걸 이제 까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strtup으로 만든 스트링들, strtup을 호출해서 만든 스트링들은 이제 이렇게 깜빡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strtup은 그 strtup 함수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서 malog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이제 버전 4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init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걸 제외하면 버전 4와 동일하고, readline과 compose name도 버전 4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이 자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버전 4에서 그냥 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부 화살표로 바꿔야 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조금씩 그 코드들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save 그리고 이제 물론 몇 가지 차이가 있죠. 버전 4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가 1인 공백 스트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버전 5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값은 그냥 null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print person 함수나 이런 걸 작성할 때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add 함수에서 버전 4의 add에서는 그 add 함수 안에서 우리가 strtup을 해가지고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나 이런 스트링들을 복제를 했지만 버전 5의 add 함수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따라서 그 일을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andle add 같은 데서 미리 strtup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변화된 자료 구조와 다른 부분에 맞게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고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